ACA라고 GitHub에서 닉네임이고요. 뭐 딱히 의미는 없고 그냥 제일 짧은 거 하니까 저게 우연히 매칭이 돼서 ACA라고 하고 있고, 이름은 경록이라고 합니다. 네, 제 소개 뭐 딱히 드릴 건 없는데, 저는 빔을 좀 7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거는 회사 와서인데, 제 옆에 사수분이 빔을 또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또 제 앞에는 또 JG 그 FGF 개발하신 분 막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빔을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빔을 제가 사실 뭔가 뭘 공유드려야 좀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뭔가 많은 준비를 하고 발표 자료를 만든 건 아니고 그냥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일단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뭐 다른 것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빔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의존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닉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닉스를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브릿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에 그래서 빔을 쓴다라는 거는 절대 누구한테 권장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지 않죠. 이거를 누구한테 이걸 권장을 합니까? 이제 뭐 대학생분들은 있으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대학생분들은 이 행위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취업하시는 분들은 전혀 생산성을 올려주지 않죠. 전혀 퀀텀 첨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오빔을 한다라는 거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일단 빔 자체를 세팅을 해야 되죠. 그것도 버전을 맞춰서 세팅을 해야 될 거고, 빔 플러그인 매니저, 이것도 한둘이 아니죠. 그리고 빔 플러그인, 그 다음에 빔 플러그인은 또 루아로 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루아 락스에 의존하고 있으면 이제 또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고, 파이썬, 노드, 그리고 노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저 일본에 좀 유명하신 분들, 요새 디노에 빠지셨는지 디노로 다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플러그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번이 또 쓸만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저는 요새 번을 좀 쓰는 것 같아요. CLI도 여러 가지를 세팅해 줘야 됩니다. 리그랩이나 FGF나 VIFM 이런 거, 저는 이제 이런 도구를 쓰는데 이것도 세팅을 해줘야 되고, LSP 서버, 린터, 포매터, 그리고 요새는 또 AI 어시스턴트까지 들어가죠. 설치해 줘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사실 뭔가 체계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전혀. 그래서 뭔가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면 항상 뭔가 깨지고, 새로운 기기에 뭔가 서버에 설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까 네트워크가 없는 그런 환경, 저도 그런 환경에서 좀 많이 일을 하는데, 빔을 설치할 때마다 뭔가 많은 것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API 빔이라는 것들 자체가, API가 트리시터나 LSP 같은 경우는 API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깨지고, 패키지 매니저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고, 요새는 또 아키텍처들이 좀 다양하게 쓰잖아요. 얘는 다 x86이었지만 그러면 또 깨집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어떤 거는 특정 버전의 노드를 필요로 하고, 어떤 건 또 최신 버전의 노드를 필요한다고 하면은 그때도 또 상황이 되게 골치 아파지고요. 뭔가 FGF 빙이 얼마 전에 제가 깨지더라고요. 깨지니까 보니까 FGF에선 플래그를 지웠는데 FGF 빔에선 반영이 안 돼가지고 또 깨지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커버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거지로. 근데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뭔가 약간 좀 신생 언어로 개발을 하신다거나 LSP가 되게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개발을 하신다고 하면 나이틀리 빌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극단적으로는 커스텀으로 LSP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에 참여하면은 이런 것들을 세팅해 줘야 되는데, 뭐 골치 아픈 게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굉장히 오래된 소프트웨어의 문제죠. 디펜던시 쉘. 그러니까 의존성들이 뭔가 중구난방으로 그냥 꼬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개발자가 각자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러니까 빔은 어떻게 보면은
아웃 오브 박스 익스피리언스가 전혀 없죠. 정말 유저들이 다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요새 차라리 좀 다른 에디터들은 뭐 헬릭스나 이런 것들은 좀 그냥 키면 바로 다 잘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정반대에 있죠. 그럼에도 저희가 쓰는 이유는 뭐 재미가 있긴 하죠. 그 맛에 쓰는 거죠. 그래서 닉스라는 도구가 뭘 하는 거냐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도 이게 뭔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뭐 맥을 쓰시는 분들은 브루를 많이 쓰셨을 거고, 우분투를 쓰시는 분은 애프트, 기본적으로 그 패키지 매니저예요. 근데 패키지 매니저가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좀 진화를 한 패키지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체가 또 하나의 펑셔널한 프로그래밍 랭귀지고, 그리고 이 시스템에 기반해서 아예 OS가 있습니다. 닉스 OS라는 시스템이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메이크를 대신하는 도구나 아니면 디플로이를 하는 도구나 CI/CD를 하는 도구에 사용할 수도 있고, 정말 조금 유연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닉스를 다 설명드리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닉스가 그냥 가장 쉬운 부분부터 해서 닉스가 빔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공유드리고, 그래서 좀 부분적으로나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닉스 자체가 또 생태계가 러닝 커브가 되게 높아요. 저는 닉스를 되게 많이 쓰고 있지만 알고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면서 부딪히면서 해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뭔가 남한테 추천할 만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계속되는 문제들에서 벗어나고 싶다,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시간을 내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해볼만 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는 일단 가장 단순하게 닉스 런이라는 커맨드가 있어요. 이것들로 아까 말씀드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닉스를 한다고 하면 닉스 의존성은 하나가 필요합니다. 닉스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닉스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배시 스크립트로 그냥 공식 홈페이지 가면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걸 돌리셔도 되고, 러스트로 된 닉스 인스톨러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좀 정치적인 좀 이유가 있는데, 밑에 거가 좀 더 요새 잘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밑에 걸로 하고, 만약 안 되시면 위에 걸로 해보시면 설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설치 자체는 요새는 좀 그냥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패키지 매니저예요. 그래서 이 터미널이 이제 고스티라는 터미널인데, 새로 나온 터미널인데 이게 되게 빠르고 좋은 터미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그로 개발되어 있어요. 지그라는 새로운 언어인데, 이게 그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지그에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한 어떤 LSP를 처음에는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일단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제 빔 도구를 세팅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가장 일반적으로 브루 인스톨 ZLS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메이슨, 빔을 많이 쓰신 분들은 이제 메이슨이라는 도구를 좀 아실 거예요. 플러그인 메이슨 인스톨 ZLS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동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는 개발을 딱 그냥 바로 시작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깔아줘야 되고 이걸 해줘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이 LSP 컴피그 설정에서 그냥 ZLS를 콜하는 게 아니라 nix run ZLS라는 커맨드를 하면은 넥스트 패키지에서 설치와 실행이 바로 됩니다. 그냥 CLI 실행 시키는 내 서버에 없어도 바로 설치하고 동작하는 것 저장들이 되고요. ZLS의 어떤 스페시픽한 버전을 설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커밋을 지정해도 되고, 레퍼런스를 레프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나이틀리 버전을 ZLS에서 나이틀리 버전을 이제 쓰고 싶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 프로젝트 내부에 닉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프로젝트 깃 주소만 입력하면은 그 실행 파일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커맨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깃허브에서 제가 뭐 포크를 뜬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동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패키지 매니저나 위에 있는 브루나 메이슨 이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아예 처음 빔을 세팅한다고 해도 LSP 컴피그에 뭔가 설정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저희가 뭔가 설치라는 과정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FGF 빔, 저는 FGF 빔을 좀 많이 쓰는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웬만한 모든 기능은 네오빔이 가장 좋다라고는 못하겠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다른 플러그인 모두가 못 따라가는 게 FGF랑 연동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플러그인인데 FGF 빔이라는 플러그인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설치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FGF 자체도 설치해줘야 되고 BET, 델타, AGRG, PAR, 리드텍스 뭔가 많죠. 그러니까 이 FGF 빔이라는 플러그인이 전체가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고 그거를 다 각자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노드 의존성이 또 있죠. 노드 의존성이 있는데 노드 설치를 해주진 않아요. 코파일럿 빔이라는 플러그인에서 그것도 각자 유저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시스템들이 다 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 수만 있다면 애초에 뭔가 고민을 할 게 없거든요. 문제들이 그냥 해결이 돼버려요. 닉스라는 전제가 없으면 이제 다 모두가 각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닉스가 그냥 가장 간단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시면은 아마 감이 딱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드의 어떤 경로를 제가 확인을 하면은 이 닉스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게 해시가 된 스토어라는 이 닉스 스토어라는 부분에 이제 저장이 돼서 실행 파일이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실행 파일이 의존하는 모든 의존성들은 닉스 스토어에 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다이나믹한 라이브러리들이 로드가 되지만 다 스태틱하게 다 박혀 있죠. 라이브러리 주소들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충돌이 나가도 않고 시스템에 뭐 여러 개처럼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원하는 건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냥 내 프로그램이 실행 가능하면 좋겠는데 어디든 어떤 환경에서든 그거를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닉스에서는 그게 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웃풋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빔 플러그인 제 입장에서는 이 커뮤니티가 그냥 닉스를 전제로 다 깔면 문제의 80% 정도는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제를 참 강요하는 건 참 어렵죠. 저도 처음에 누가 닉스 저한테 제 프로젝트 PR을 알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좀 짜증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전혀 생각이 바뀌어서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뭐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닉스런 이게 끝입니다. 사실 이것만 쓰셔도 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 가장 어떤 FGF랑 FGF 빔을 보면은 FGF 빔은 FGF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거를 뭔가 연결하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리고 LSP 같은 경우는 LSP도 다른 의존성들이 있잖아요. 노드 같은 의존성들이 있거나 뭔가 다른 라이브러리의 의존성이 있을 테지만 그거를 연결하는 고리는 없어요. 이제 닉스는 그런 연결고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굉장히 유연하고 사실상 모든 시스템을 다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별로 이제 뭔가 제가 설정을 바꾼다고 하면은 플레이크라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이 닉스의 어떤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닉스 플레이크 DRIMB를 연동을 하면은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제가 그 git 프로젝트를 그냥 클론하고 그 프로젝트로 디렉토리를 이동하면 여기에 나열된 모든 의존성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닉스 패키지라는 공식 패키지만 제가 설치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안타깝게도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는데 오라클은 패키지 매니저에 없어요. 잘 없고 뭐 버전이 잘 안 돼 있거나. 근데 그러면 제가 패키지 매니저를 제가 만들면 됩니다. 제가 그 레포를 만들고 제가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동이 되고 밑에 보시면 그 연동에 따라서 이 환경 변수 설정이나 이런 것들도 해주고 그다음에 고로 필요한 이 프로젝트는 고로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고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다 세팅해주는
시스템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플레이크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되게 복잡한 프로젝트를 가더라도 나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개발을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면, 제 프로젝트에 그냥 세팅만 되어 있으면. 이건 되게 단순한 버전이고, 이 고스티라는 도구는 이게 GUI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의존성들이 정말 크로스 플랫폼 GUI다 보니까, 심지어 다 네이티브고 의존성이 말도 안 되게 복잡한데, 그것들을 그냥 고스티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냥 클론하면 바로 그냥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그 다음 버전은 이제 닉스OS를 그냥 쓰시는 건데, 닉스OS라는 걸 매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서비스, 비밀번호, 시크릿, 그리고 빔 자체도 다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만약 한번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꼭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닉스OS를 쓰다 보면은 많은 기존의 문제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버려요. 되게 어려운 걸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나스 있는 서버를 약간 스냅 레이드를 구성해가지고 뭔가 파일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파일 시스템에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닉스에서는 그냥 옵션만 딱딱딱 지정해주면 모든 것들이 자동화돼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느낌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통일된 방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 전체를 롤백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게 다른 OS에서는 내가 업데이트를 했을 때 무슨 영향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닉스에서는 그냥 그런 걱정을 애초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롤백하면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닉스 OS를 설치하는 방법은 닉스 OS를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냥 ISO 파일을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서버에서는 지금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서버는 오라클에 있는 프리티어 VM이거든요. 근데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VM 이미지를 제공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그냥 닉스OS로 변환하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되게 신기한데 OS를 그냥 바꿔줘 버립니다. 이게 그냥 리눅스 서버에 있는 OS를. 그런 것도 있고, 맥에는 닉스 다윈이라고 해서 맥을 닉스 스타일로 구성하는 게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쓰냐면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맥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VM에다가 닉스 OS를 다 올려서 그냥 닉스 OS 다 작업합니다. 그래서 그냥 맥은 그냥 깡통만 있고, 맥을 VM에서 닉스를 쓰는데, 맥이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닉스라고랑 빔을 이제 만약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닉스 빔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닉스 스타일로 빔을 다 관리하는 건데, 만약 애초에 닉스 빔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좀 제작성해야 되고, 또 이 시스템을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빔도 제가 변경을 하면은 빔만 바꿔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쓰지 않고,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그냥 기존에 쓰던 파일을 어떤 시스템의 의존성 하나의 패키지로 그냥 만들어 버리고, 그거를 세팅해서 그냥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메인 PC에서는 이제 빔을 파일을 막 수정을 마음대로 하고, 이제 제가 사용하는 다른 서버들에는 그냥 이 파일 git 커밋만 업데이트를 하면 자동으로 다 배포가 다 되고 다 세팅이 다 되도록 구성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